행안부에서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재훈 교수님부터. 다른 지금 정부 부처에도 외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 관할 기관이 관할 부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휘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왜 건의주의 시절에 우리가 익혀봤던 내무부의 경찰국 모델이냐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실패한 모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실패한 모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 것인가? 그거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을 장악해서 정치 권력의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그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이 경찰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를 갖다가 별도로 띄어서 예를 들면 그거 갖다가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또는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논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들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대통령과 장관의 직하체제를 가려고 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그 경찰의 과도한 그 권력 집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뭔가의 방침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눴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청장이 사실상 단일 지휘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가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초석 올라왔던 그러니까 지금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이 나름대로 세 가지를 완전하게 분리를 하면 돼요. 분리를 하는 식으로 가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도적 심화와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내무부 시절의 그러니까 지금 경찰국, 당시는 경찰국 또는 치안본부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거다.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여속성이 강화될 거다. 인권도 침해될 거다. 거기다가 위헌 논란도 있을 거다. 만약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치안사무는 행정안전부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상위 법률에 대한 조정 없이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갖다 변경시켜서 자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입법권 훼손하는 거죠. 입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국민이 대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갖다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예를 들면 과거의 정부조직법 7조 4항 예를 들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장관이 관할청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 하려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다른 법률을 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정부가 계속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다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이 거의 시대 정신처럼 됐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과도한 공룡 경찰을 만들어 놓고 보니 막상 이 공룡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을 만들었다,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지금 제도적인 미비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의 방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처 내에 하나의 국그 형태로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경찰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저는 4월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생각나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지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적인 법무행정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은 나와서 한 얘기가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죠.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가 볼 때 검사가 경찰을 장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틀린 건가요? 제가 볼 때? 행안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보세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없애고 검찰총장 인사 안 하고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행안부 장관 검사 출신이죠. 금융감독도 검사가 하죠. 근데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의를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제가 팩트를 하나 수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 아, 그렇습니다. 예, 판사 출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리고 충안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있죠. 후배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 후배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직할 통치 체제를 만드는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면서 도스태핑, 그러니까 적성문답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검찰총장 없이 어떻게 인사할 수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책임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책임 장관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외쳐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왔네요. 오늘 출근하시면서 최근에 어젠가 그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네. 이렇게 났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경찰이 내 죄가 없이 치안감을 발표했다. 이거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찰 인사안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사실 행안부 장관은 사실 형식상으로 제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와대가 오케이만 떨어지면 대통령이 제거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거 다 협의가 끝난 거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행안부 장관도 이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몰랐다는 것이 지금 뭐 이 정부 측의 설명이니까 이거라도 한다면 정말 국기문란의 상황이 생긴 셈이죠.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 밀어닥치지 않을까. 지금 치안협력관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경찰청 고위직들한테도 대대적인 아마 문책 인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국기문란을 했다는 건 경찰을 타겟으로 하신 것 같은데 뭐 국기문란을 했으면 경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청하는 것이고 제청자에 대해서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기문란을 했다면 대통령은 아닐 것이고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경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 임기 초기에 있는 대통령의 심기,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기를 건드려서 인사를 제기한 이유가 하등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 착오라면 단순 착오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한다면 왜 그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특정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승진 인사 같은 개념으로 갔었는데 좌천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사를 갖다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이 인사를 왜 바꾸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아니 뭐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권고안이 그 나온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6시간 뒤에 그리고 특히 또 그러니까 그 권고안이 나오고 난 뒤에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회의를 했어요. 대응회의를 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난 2시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뭐지? 우리가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지금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 이런 치안감 인사 정도 하면
인사 내신이라고 해서 이 군대에서 하는 용어로 소원수리 같은 걸 받는데요. 내가 치안감들 이 대상 승진 대상자나 아니면 치안감들 중에 내가 어느 자리를 가고 싶은지 그걸 봤는데 그런 거 일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또 발표 나고는 2시간 만에 우리가 그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이게 또 바뀌었어요. 28명 중에 7명이 바뀌었어요. 4분의 1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 사항을 접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뭐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 지금 경찰에 대한 경찰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